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한다. 이번 10월 11일자로 일본 여행 입국 규제를 해제한다고 뉴스가 났다. 오호. 이젠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했으면 추가 코로나 검사도 1일 외국인 입국수 제한도 비자도 다 필요 없다고 한다. 아싸라비야. 하지만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슬기로운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부터 우리들이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여행 속 소소한 꿀팁들을 내 영혼을 다 팔아 알려주고 왔어. 출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야물딱지게 준비해보았다. 첫 번째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코로나 검사일 것이다. 2022년 9월 7일자 공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 시 코로나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으면 증명서 발급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 혹시 난 슈퍼 면역자야 라고 생각해서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채취한 음성검사 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대한민국은 블루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3차 예방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출국 전에도 입국 후에도 검사 필요 없고 대기 없이 그냥 통과. 하지만 3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 72시간 내에 채취한 음성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이것 또한 추가 검사나 대기도 필요 없이 그냥 통과이지만 이번 일본 정부에서 일본 여행 입국 규제가 풀린과 동시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손님의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호텔뿐 아니다.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얼마 전 우리 둘이도 술집에서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뭐 어쨌거나 이날은 술을 먹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증명서를 찾아 들어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불시에 없던 법도 생기고 나니 혹여라도 기분 좋게 여행 왔다가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 안 생기려면 꼭 3차 접종까지 맞고 오라고 당부드린다. 두 번째,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를 좋아한다. 최근엔 신용카드와 같이 현금 없는 결제가 가능한 곳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해외와 비교를 해도 일본은 아직 현금 없는 결제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니 카드랑 현금까지 모두 오케이? 세 번째, 누구보다 빠른 입국 수속을 위해 마이 SOS 어플을 설치하고 오자. 조금 귀찮더라도 설치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입국할 수 있다. 설치 및 등록 절차는 가장 최신 내용으로 정보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니 꼭 미리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다만 입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설치해야 하는 앱 등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네 번째, 포켓 와이파이는 무조건 공수해와야 한다. 최근 일본도 무료 와이파이 스팟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속도가 속 터진다. 그에 비해 호텔의 와이파이 속도는 괜찮은 편이지만 무료 와이파이 보안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이 많은 것 같다. 어찌되었든 보안 문제와 속도 등등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들은 미리미리 포켓 와이파이를 준비해오는 잔머리를 굴려야 한다. 다섯 번째, 110V 전원 아답터 준비. 일본에는 돼지코 없다. 다 이렇게 생겼다. 물론 모든 전자기기도 다 이렇게 달고 나온다. 그러니 꼭 이렇게 생긴 110V 날씬한 돼지코를 준비해 와야 한다. 오케이? 여섯 번째, 할인받을 수 있는 증명서란 증명서는 다 챙겨와 본다. 중고등학생 증명서든 대학생 증명서든 다 가지고 와 본다. 학생 할인이 되는 곳에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시 학생증이 한글인데다가 내 얼굴이 노안이라 이 새끼 학생 맞아? 라고 느껴져도 당당한 표정 짓고 우기면 될 거라 믿는다. 화이팅! 특히나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교토와 같은 유적지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동반 1인까지 포함해 2명이 할인이 되니 혹여 한글로 된 장애인증이라 불안해지더라도 복불복 뻔뻔한 얼굴을 하고 들이밀면 될 거라 믿는다. 할인뿐 아니라 장애인증으로 무료로 이용할 곳도 이렇게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둘이도 친정엄마가 놀러 오시면 엄마의 장애인 등록증으로 혜택받고 이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일곱 번째, 재난 어플을 미리 깔고 오자. 얼마 전 세이프티 팁스라는 재난 어플에서 한글이 패치되었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재난 어플은 필수이다. 요즘은 비도 많이 오니 홍수도 포함되겠지만 혹여라도 여행 중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가까운 대피소 및 긴급 연락처를 검색해 찾아가야 한다. 정말 위급 시에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본 재난 시 최후 통첩 멘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정보는 휴대용 접이식 실내화 하나 정도는 챙겨와 보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사와 같은 곳에 입장 시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한다. 비가 와서 마룻바닥이 축축해 보여도 추운 날 바닥이 얼음장 같아 동상이 생길 것 같아도 신발은 벗어야 한다. 양말까지 안 신었으면 정말 찢었어. 찝찝함은 덤. 그러니 추억 만들러 갔다가 동상 만들어 오지 말고 흰겁으로 된 간단한 휴대용 슬리퍼라도 하나 준비해 간다면 정말 개꿀 편하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일본에 입국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입국 후 알아두면 좋은 깨알같은 여행 꿀팁을 공유해 보겠다. 첫 번째, 이동수단으로 재팬 레일 패스나 JR 지역 패스를 추천한다. 일본 여행을 한 번이라도 와봤다면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겠지만 이 재팬 레일 패스는 외국인만 구입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티켓이다. 구입은 한국에서도 일본 현지에서도 가능하며 7일권, 14일권, 21일권 티켓으로 일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크게 이동할 계획이라면 재팬 레일 패스는 정말 개이득. 하지만 일본 여행을 지방 한 곳 주변으로 꼼꼼하게 둘러볼 계획이라면 JR 지역 패스를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코스는 정말로 다양하게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에 걸어둔 링크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참조. 한글도 지원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도심 속 간단한 이동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자. 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객 여행파라면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단, 일본에서 현금을 내고 타는 곳은 너무 번거롭고 비싸다. 일본에도 한국의 교통카드와 같은 현금을 충전해 쓰는 수이카나 파스모라는 교통카드가 있다. 교통카드를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역사마다 있는 티켓 발매기에 가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참 쉽죠? 또한 교통카드는 기명과 무기명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분실 시 재발행이 필요하거나 기념삼아 이름이 들어간 카드를 간직하고 싶다면 기명으로 추천. 교통카드를 만들 때는 500엔의 보증금이 별도로 필요하며 반납 시 그 500엔은 환불된다. 자, 그럼 무사히 교통카드를 구입했다면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세히 알려주겠다. 레디 액션! 충전, 즉 차지가 가능한 기계는 한글과 영어 지원이 다 되어 있는 편이라 기계만 찾아냈다면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먼저 한글 모드로 바꾸고 한글로 바뀐 것을 확인 후 아래 충전 버튼을 클릭.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파스모나 수이카를 집어넣고 충전할 금액을 클릭. 마지막으로 동전 또는 지폐로 충전할 금액을 집어넣고 충전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며 안심하는 동안 충전이 끝나 나온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끝. 한눈 팔지 말고 잔돈까지 챙겨오면 퍼펙트. 여기서 보너스 영상 하나 들어간다. 지금 이 소리는 교통카드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알림입니다. 무지 쪽팔리지만 분명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부족한 금액을 해결해줄 정상기가 보일 것이다. 삐 소리에 놀랐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정상기에서 해결하면 된다. 여기선 부족한 금액만 정산해도 되고 아까처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통카드를 집어넣고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면 정산이 끝난 카드가 나온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니 절대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 코인락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여행의 깨알 꿀팁이다. 모든 역사 안에는 코인락카가 있으므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옆으로 와봤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인락카 종류부터 알아보겠다. 먼저 배낭 크기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 아래에는 조금 큰 가방 사이즈, 맨 아래에는 끌고 다니는 큰 캐리어를 넣을 수 있다. 오케이. 결제 수단은 아까 충전한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는 현금으로 결제를 해볼 것이다. 한글 메뉴를 선택 후 우선 크기에 맞는 락카를 선택해 짐을 집어넣고 옆에 보이는 버튼이 빨간색이 보이도록 아래로 내린다. 딸까? 그런 다음 동전이나 지폐를 넣은 후 이 QR코드가 찍힌 증명서를 꼭 챙겨야 한다. 꼭 챙겨야 한다. 나중에 짐을 찾을 때 이 QR코드 증명서가 있어야 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 대면 끝. 오케이? 참 쉽죠? 네 번째,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을 하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벌금 2,000엔이다. 꼭 이런 표시가 있는 흡연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흡연 장소의 공간 디자인은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벌금은 똑같다. 2,000엔. 그러니 절대로 길에서 담배는 피지 말자.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부터 음식점 내 흡연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물론 벌금도 있다. 금지 행위를 한 본인에게 30만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의 에스컬레이터는 좌측 통행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오른쪽은 주얼선이니 서둘러 왼쪽으로 이동한다. 참 쉽죠?
아참, 좀 헷갈리겠지만 오사카는 도쿄와 정반대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서야 한다. 오사카 여행객들 오케이? 다시 한번 도쿄는 좌측 통행. 자, 이제 한참 여행 중이라면 자칫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나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 일본 문화나 에티켓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둘이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 다소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행 중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와 에티켓. 첫 번째, 일본의 전철이나 버스 안은 징그러울 정도로 매우 조용하다. 큰 소리를 내면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앉아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바라본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지하철의 경우 통신이 자주 끊긴다. 그래서 통화하는 사람 없이 조용한가? 두 번째는 일본의 노약자석은 앉아도 된다? 우선 일본은 한국과 달리 노약자석이 아닌 우선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 사회에서도 우선석에 대한 갑론을박이 종종 일어나지만 특별한 법규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석이 비어있다면 앉겠다라는 비율이 40%를 차지할 만큼 꼭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오늘은 왠지 내 컨디션이 꽝이든 술을 진탕 먹어 꽐라가 되든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괜히 여행하다 지칠 대로 지친 다리 보여 잡고 동방예의지고 외치며 빈자리 쓸쓸히 놔두지 말고 재빠르게 달려가서 마음 편히 앉으면 된다. 하지만 정말 노약자가 나타난다면 그때야말로 동방예의지국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 물론 일본에도 노약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급 피곤해진 사람들 있다. 세 번째, 벗은 신발은 나갈 때 편한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신발을 들어갈 때 편한 방향으로 벗어놓는 편인데 일본은 반대로 나갈 때 편한 방향으로 놓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편한 대로 벗어놓아도 비상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보다 은근 편리한 구석이 있다. 내 신발 찾기가 쉽거든. 네 번째, 영어 소통은 호텔이 아니면 큰 기대는 접어라. 일본 여행 시 가장 많이 접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전철일 텐데 생각보다 영어 소통이 쉽지 않다. 일부 영무원들 중 바디랭귀지로 최선을 다해주는 영무원도 있지만 영무원이 간단한 영어 회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은 아닌 것 같다. 이 문제 또한 일본에서 때마다 튀어나오는 논쟁거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영무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들은 내 업무 분야, 즉 영무원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말이다. 설사 친절하게 영어를 안내를 해주는 영무원이 나타난다고 해도 말이다. 대입 듣기 평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I love my mother, my father, and my brother. 마지막으로 일본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 이 징그러울 정도로 깨끗한 거리 보이나? 실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 쓰레기통 테러가 있었는데 그 후 많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사라졌다고 한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개인 쓰레기를 개인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방과 주머니에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전부 꺼내버린다. 스벌. 마지막 챕터로 준비한 것은 코시국 이후 일본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보너스 정보. 첫 번째, 소비세가 10% 증가했다. 한국도 최근에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웬만해서는 물가를 올리지 않던 일본도 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소비세가 2019년 10월부터 10%로 인상됐다. 물건을 사게 되면 저기 큰 글씨의 가격 258엔이 아니라 아래 작게 표시된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 280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계산이 잘못되었다. 다시 계산해봐라 라며 따지다가 생길 수 있는 부끄러움은 오로지 여러분의 목. 두 번째로는 호텔비에 숙박세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숙박세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라 숙박세 또한 그 금액이 다르고 안 내는 숙박시설도 물론 있다. 숙박세는 2002년도에 도쿄에 처음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라고 한다. 숙박세는 1인 1박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각 지역별 숙박세를 참고하면 100엔에서 1000엔 사이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그 사실 모르고 계산이 잘못되었다 다시 계산해봐라 라며 따지다가 생길 수 있는 부끄러움은 오로지 여러분의 목.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만 일본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다. 이젠 누구나 다 아는 K-드라마, K-팝, K-코스메틱, K-푸드 등은 말할 것 없고 일본의 대형몰 중 하나인 돈키호테는 그동안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 영업 대상이 내국인으로 바뀌면서 한국 상품이 정말 많아졌다. 많아졌다기보다는 한층의 반을 아예 한국 코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일본 주민들이 사는 동네의 크고 작은 마트에도 한국 제품이라면 신라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말 제품도 다양해지고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에는 크고 작게 한국 코너를 만드는 곳도 많아졌다. 또한 일본의 3대 편의점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 코ンビニ의 먹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맛있지만 이제는 한국의 소주나 김치 그리고 각종 스낵류까지 진열되어 있어 그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다. 오늘 우리들이가 여행 규제 해제 기념으로 만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소 부족한 정보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행을 오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 외에도 너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되도록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만나요. 모두들 안녕.